안녕하십니까. 주민 다시 인사드립니다. 주민의 인자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이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 오늘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제가 뭐 매일 그거를 이제 올리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이제 신랑 신부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뭐 신랑분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동의를 하셨다고 해서 이게 우리 회사에서의 이게 진행 방식에 약간 어려운 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뭐 그나마 이제 덜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저희들은 그만둘 수 있게 지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상 통화를 하고 남자분이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교제를 하다가도 또 중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그전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게 여자분한테 좀 핸디캡이 되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지만 만나보지도 않고 뭐라 그럽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화상통화만 좀 하고 카톡 교제만 좀 했는데도 이거를 좀 뭐라 그러죠? 남자분들이 뭐 그 남자하고 교제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만난 다음에 이제 뭐 깨지면은 그걸 뭐 연애했다고 생각을 이제 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런 분을 또 소개를 하면, 아니 왜 내가 남들 만났던 사람 만나냐 이런 식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로는 좀 우습지만, 언제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처년이 아니냐, 처년이 아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뭐 총각이시면 직접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이 초혼자인지 재혼자인지 애기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해드리는 거지, 내가 그 사람 그 여성분의 처녀인지 뭔지, 예?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으면 그 남자친구하고 뭐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원하시면 어디 저기 초등학교 입구 앞에 서가지고 앉아서 대신 보시겠죠. 예,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한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이제 그냥 그걸로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올리는 사진들은 좀 적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방송을 하신 분, 그분은 자기는 이제 유튜브에 얼굴 나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히 그렇게 부담을 주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방송인데, 그분은 지금 이제 여자분하고 2박 3일로 저기 이제 무인회 쪽에 회사와 동행해서 이제 여행을 가 계십니다. 여행을 가 계시고, 내일 아마 내일인가? 내일 아마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미리 그분은 좀 일정을 길게 오시고 싶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맞춰드린 거고, 그리고 카톡 교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카톡 교제 하고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이제 한 4월쯤에 들어오실 것 같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는 들어오실 날짜는 정하지 않았는데 곧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카톡 교제를 2달 해라 10달 해라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카톡 교제를 2달, 3개월, 4개월을 하다가 이제 두 분이 잘못되시면
남자분이야 뭐 다른 여성분 만나면 되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그 왜 한국에서 미망인이 한 분 올라오셨을 거예요. 상당히 아가씨가 이쁘죠. 한국에 결혼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딸이 11개월짜리 딸이 하나 있고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려니 그분이 원래 우리 회사에 부탁을 등록을 한 여자분이십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한 2, 3년 됐으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등록을 하시고 나서 선택을 못 받으셨어요. 남자분한테. 그래가 그분이 호치민에 있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하는 저기 하면서 한국 들어가시고 이제 그 안 좋은 일 심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요번에 이제 다시 우리 회사에다가 이제 왜냐면 이제 그분은 아시거든요.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를 아시니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 식이 그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회사처럼 꽤 많은 여성분들한테 프로필을 받고 이걸 올리고 이런 회사들은요 한 달이 뭡니까? 어떤 때는 보면 한 2주만 지나도 남자분들이 그 밑에 사진을 잘 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그분도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미인이신데 그때 아마 뭐 코로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이제 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보면 또 막 이쁜 아가씨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의 기회를 뺏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는 뭐 그분들이 뭐 이번 달에 들어올 걸 뭐 다음 달 6월 달에 들어올 걸 5월 달에 들어오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아가씨는 마음에 드는 건지 그런 거를 알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카톡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그런 분이 많으세요. 뭐냐면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카톡 교제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답이 늦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톡을 잘 안 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선톡에 대한 문제는 남자분들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보통 보면 아침 한 6시쯤 돼서 이제 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이제 회사 출근하고 뭐 이래서 톡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베트남에서는 2시간이 이게 늦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직 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소한 한 9시, 10시는 넘어야 여기 사람들도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이제 일어나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침에 아니면 이제 뭐 일을 가시는 분들 한국도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면서 카톡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시간이 안 맞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게 보통 마담 집에서 내가 국제 결혼을 하려고 1년 365일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자들은 빨리빨리 답을 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데 이걸 그게 안 맞으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싫으면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차라리 여성분을 먼저 기숙사에 입소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게 해라.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왜냐면 이제 번역기가 원체 그래도 좋은 편이니까 베트남으로 막 번역해서 베트남으로 보내고 한국 이제 그 여성분은 또 뭐 한국으로 막 보내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70, 80%밖에 잘못하면 의미가 완전히 반대로 전달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죠. 남자분은 한국으로 보내시라고. 그럼 여성분이 이제 그 번역을 해서 베트남으로 달면 돼요. 번역을 해서 이상하면 여성분도 남성분도 이게 이상하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 또 공부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중분의 오해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카톡 교제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제가 이제 뭐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 왜 압박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압박감 느끼실 필요 없고요. 그러고 사서 뭐 카톡 교제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원래 어제 그 한국에 계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망인 분하고 화상 통화를 하시고 싶다는 분이 어제 남자분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이 남자분 또 이제 잠수를 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분 꽤 계시다고. 뭐 토요일, 물론 뭐 여자분들도 이런 분 있습니다. 뭐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이러는 건데. 제가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보통 주위에서 한국이고 베트남이고 이렇게 보시면 국제결혼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베트남도 뭐 국제결혼을 하는 거를 뭐 굉장히 선호하고 많이 하고 이러니까 뭐 주위에 이야기가 좋다? 아닙니다, 이거. 좀 오해하시는 겁니다. 베트남에서도 국제결혼, 특히 뭐 한국이나 이런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시는 여성분들은 별로 주위에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제 뭐 도시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이러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쟤 돈 때문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국제결혼을. 뭐 저도 사실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지만 뭐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되고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제가 굳이 국제결혼을 할 이유는 없겠죠. 물론 그게 지금하고 많이 상황이 뭐 예전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한 거니까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끔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끔 만들었냐라고 봤을 때는요 이게 본인들 책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책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동생 그 재수씨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재수씨가 이제 음악치료사인데 거의 뭐 국가의 이제 지원을 받는 모양이에요. 네, 하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달장애인이 뭐 언어장애인이 이런 게 많다는. 또 뭐 언제 한번 제가 그걸 약간 충격적으로 본 이제 뉴스가 있는데 뭐 초등학교 선생이 기절하겠다고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을 보면 기절하게 말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게요 어제 제 그 남자분한테 좀 싫은 소리를 좀 하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예의가 없어요. 화상통화를 하고 나서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뭐 제가 그 전후 사정은 다는 모르겠죠. 그럼 먼저 연락을 드렸고 또 5분 10분 전에 카톡을 보내고 통화를 시도를 하고 한국에 있는 문자를 보내고 했으면 뭐 무슨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저한테 줘야 될까? 안 합니다.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럼 지금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된 거야. 그러나 놓고 그 자기는 뭐 아유 난 뭐 한국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는데 재혼자거든요. 뭐 베트남 여자하고 재혼을 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죠. 할 수 있으면 하죠. 그리고 깨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모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뭐 국제결혼을 하는 회사나 또 국제결혼을 하는 여자나 이런 거에 대한 무시들이 깔려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나 위에 뭐 선배나 또 아니면 자기 위에 상사가 이렇게 소개팅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우리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한국에 들어가서 여자가 도망간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충격은 그럼 이제 옆에 분들 그러겠죠. 뭐 그 앞에 대놓고야 말하면 돌아서서 아이고 씨야 참 어지간히 못했으면 그 멀리서 온 여자가 도망가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국제결혼 이렇게 뭐 업체들에서 뭐 한국에 있는 여자가 뭐 도망을 갔네, 뭐 그 여자가 노래방을 뭐 일을 하네, 뭐 어쩌네 이런 유튜브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남자가 잘해주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자가? 원천적인 문제는요, 그 남자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2년 3년 만에 국적 따시는 분도 잘 없어요. 예, 국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해서 4년 5년 만에 국적을 따고 나서 여자가 뭐 이혼을 요구하고 해서 여자가 이혼했다 뭐 어쨌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국적을 따기 위해서 뭐 들어온 거다 어쩐 거다. 죄송하지만요, 국적 따려고 4년 5년을 안 기다립니다. 그 방법 아니고도 국적 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걸 마담들 집에 있는 여성들끼리는요 서로 공유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뭐 부인한테 손찌검이나 폭행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도 보고 두 양면에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남자가 미친놈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걸 조금 더 이제 깊게 보면 그걸 유도하는 여자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면 그거를 뭐 우리가 보통 후보간에 살면서 지난번에 그 시어머니 한번 이제 사건이 그게 몇 년 전인가요? 제가 기억력이 요즘 가물가물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는 그런 시어머니 영상이 여기 한번 베트남에 도배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시어머니나 신랑하고 뭐 대화하고 이런 거를 뭐 녹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물론 그분들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유도했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얼마나 이게 상습적이었으면 그 여자분이 그걸 녹화를 할 수 있냐. 그걸 대놓고 녹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숨겨놔놓고 뭐 딱 각도를 계산해서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걸 얼마나 상습적으로 일이 났으면 그걸 또 녹화를 하겠냐. 이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 또 당사자 남자분들은 또 반론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그 남자가 그렇게 반론을 해도 당사자 여자분들을 한테 또 물어봐야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적으로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나는 들어가서 도망가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신부는요,
100에 한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 열에 한둘이었으면 옛날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게. 자, 보시자고요. 내가 이 남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한국에 들어가서 나는 들어가자마자 도망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고 마음을 먹으면요. 제일 첫 번째. 그 남자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뭐 재혼이든 애가 있든 없든 거절할 이유가 없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보면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이 프로필을 주시면요. 거절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자분들이 뭐 30대 쳐도 거절 당합니다. 30대 쳐라고 해서 뭐 무조건 아무나 선택하면 오케이를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거절을 당하죠. 왜냐? 30대 초분들은 또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이제 나이가 무기니까 괜찮은 여자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한테는 뭐 30대 초 중반이 남자분들이 많이 프로필을 보내올 거 아닙니까? 이쪽 저쪽 회사들. 그럼 당연히 거절을 많이. 근데 거절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한국에 돈 벌려고 도망가는 거 같으면 차라리 한 달이라도 빨리 가서 이제 하는, 그 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 우리 회사가 이렇게 교제 기간을 길게 두고 또 이렇게 하냐면요. 보통의 여성분들은 오늘 뭐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빨리 들어가는 게 목표지. 그런 식으로 뭐 6개월, 8개월 후에 뭐 교제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고 이런 거를 원하지를 않죠. 또 하나, 물론 뭐 이거는 약간의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 생각이 그래요. 만약에 여성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그냥 저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집에서 결혼식 안 올리려고 그럴 겁니다. 어떤 간에 그 돈은 받아내려고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왜냐면 시골에서도 웨딩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최소한의 사람한테 이제 그 내 결혼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래 나중에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자기 그걸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서 뭐 4일 만에 가출을 했다. 뭐 한 달 만에 가출을 했다. 2달 만에 가출을 했다. 이게 너무 짧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다. 그거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남자분에 대한,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4일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2달이든 이게 당하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 몇 년을 국적 나올 때까지 잘 살다가 뭐 애 놓고 잘 살다가 뭐 이혼하니까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상한 목적으로 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보통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잘 살라고 한국에 갑니다. 네, 한국에 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살면은요, 그 남성분이 한국에서 잘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딱 뭐 이게 뭐 물론 회사에서는 그걸 뭐 관리하는 이제 그 방법으로 그걸 쓰겠지만 딱 서로 정해준 생활비. 그러고 뭐 2번이 뭐 2번, 뭐 3번도 오르시는 분도 잘 없을 거예요. 보통 2번 들어와서 결혼식 올리고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각 회사마다는 비슷하잖아요. 이걸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여자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그 이제 비자 서류를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비자 서류를 정리해서 이제 여자분을 주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비자 서류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본다고 해서 뭐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에서의 생활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그 여성분이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만에 베트남으로 이혼을 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건터에서 일할 때인데 그 여성분이 이제 신랑이 이제 무슨 우리로 치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국가기관 하여튼 공무원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수자원 공사 뭐 원자력 이런 공사에 이제 계신 분이었고 월급도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이도 뭐 40대 중반은 넘었지만은 괜찮은 초혼 남성분이었는데 두 분이 베트남에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남성분도 여성분한테 상당히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그 여성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무슨 일들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제 모친하고 제가 이제 카톡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왜? 왜냐하면 그 여성분은 이혼하고 바로 베트남으로 돌아오셨어요. 뭐 불법으로 체류하고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할 그럴 목적이 전혀 아니었으니까 베트남으로 돌아오셨죠. 그걸 물어보니까 그 여성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일 첫 번째 한국에 들어가서 일주일도 안 돼가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왜 그럼 일주일 만에 그걸 마음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니까 중간에 자기가 얘기했을 때 남자분이 이제 바꾸겠다, 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했어. 좀 괜찮아질라는가 해가 봤는데 1년이 지나도 그게 안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혼 서류 다 끝내고 자기 베트남에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여성분이 이혼한 첫째 이유는 남자분이 마마보예요. 생각보다 이런 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46, 47 됐는데 마마보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마마보이가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뭐 이런 여자가 있어 할 정도의 시어머니. 욕이란 욕은 난 며느리한테 그렇게 욕하는 여자는 처음 봤네. 쌍욕을. 근데 내가 어머니 제가 어지간한 그런 댓글을 달았겠습니까?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 그 시어머니한테 이런 욕 듣고 사시면은 괜찮겠니? 자기는 그런 생각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 한다고 하겠죠. 근데요, 우리 알잖아요. 욕은 다 알아듣습니다, 욕은.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가지고 4일 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4일인가 만에 집을 나간 여자가 있거든요. 이게 일주일 있으면 괜찮고, 한 달 있으면 괜찮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3, 4일이든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4일 만에 뭐가 드러나냐 그러시면 간단하게 일례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면 남자들이 집에 가면 이제 반주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신랑 같은 경우는요, 술을 먹으면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맥주 한 캔, 뭐 소주 한 몇 잔 이게 아니에요. 기본이 맥주 뭐 두세 개부터 네다섯 개, 뭐 소주 한 병은 기본인 거예요. 이게 자기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냐? 그게 축복이 돼요. 왜 이걸 제가 느끼느냐? 저한테도 술 먹고 전화해서 막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보다 나이가 많아도 훨씬 많은데, 그 이제 여성분한테는 남자분이 이제 침대 매트리스를 이제 주먹으로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의사표현이었겠지만 여자분은 무섭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랑 회사 가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없습니다.
뭐 그게 갈만한 일이냐 어쩌냐 이그런 거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뭐 제가 그걸 CCTV로 본 거 아니까 저도 그 남자 말 듣고 그 여자 말을 듣는 거지 제가 제3자적인 관점으로 CCTV를 보고 뭐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렇게 마음먹고 나간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나갔는데 같이 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도 그냥 바깥에서 가끔 가다가 술 한잔 먹고 뭐 이럴 때야 멀쩡한 놈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같이 뭐 자취방에서 2달, 3달 살아보고 또 여행을 가보고 같이 살부닥쳐 살아보고 보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베트남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그런 거. 물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한국 남자들 입장에서도요 이상한 베트남 여자들 많습니다. 근데 베트남 여자가 이 남자가 싫으면 나가든 아니면 뭐 바깥에 일하러 나가든 아니면 도망을 가든 아니면 뭐 쉼터에 들어가든 이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남자한테 뭐 나 당신하고 좀 안 맞으니까 당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집을 얻어서 좀 살면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남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요, 한국에서 국적을 따고 한국에서 뭐 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네가 어떻게 살, 죄송한데요, 사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그걸 누가 알려주냐고요?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는 다문화 센터의 상담사들, 그 다음에 쉼터에 계시는 분들, 좀 뭐 하면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분도 계세요.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당신 남편하고 이혼하고도 한국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 환멸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간단합니다. 업체에다가 돈 주면 다 하니까요. 뭐 니도 나도 뭐. 그래서 또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먹튀들, 블랙리스트들을 여성분들을 올려봤고, 또 심하다 싶으면 남자분들 신상을 오픈을 해서 올려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분들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왜냐하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흔히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더 센다고.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깥에 다른 업체 가면 안 그렇게 한다? 아니죠. 똑같죠.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는 화상통화를 하고 하는 데까지는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더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 사람의 심성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 이 년자 같이 가네, 뭐 어쩌네, 뭐. 죄송하지만 저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들이 뭐 무슨 사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올리고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올리면요, 그 비율이
최소 3배는 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6년) (7년) (8년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상담을 받아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죠. 오래 상담하고 자주 상담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러느냐, 최소한 저는 그런 거죠. 어제 그 화상통화를 안 한 그 양반도 자기는 뭐 대단한, 내가 뭐 이 정도 사건인데 뭐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냐고 생각하지만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똑같아요, 당신은. 이런다면 제가 왜 이렇게 약간 뭐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냐 그러지만, 이게 저도 같은 국제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결혼을 하고 국제결혼 소개를 하는 업체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저도 국제결혼 업체들이 주위에 있는 신랑 신부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말을 듣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아예 다 똑같아, 뭐 너가 다 사람 장사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현실적으로 아니까요. 이게 국제결혼이라는 게요, 내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이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우리 밴드를 쳐다보고 하는 거겠지만요, 이게요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도 우리 딸 있고 아들 있고 하지만은 얘들이 뭐 나중에 국제결혼을 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아요. 뭐 보편적인 베트남 부모들이나 뭐 또 아니면 한국의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얘가 국제결혼을 할 것보다는 아마 수십 배가 확률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결혼을 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이제 신랑들이나 좋은 신부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고맙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좀 아니할 말로, 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하지만, 이때까지 십몇 년을 이뤄오면서 그 누구도 못한 이제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먼저 화상으로 통화하고 카톡으로 교제하고 결혼, 이 방법을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제결혼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뭐 제가 잘하냐 못하냐, 또 아니면 뭐 사기꾼이 아니구나, 이런 걸 떠나서 처음이라는 거는 뭐 그거를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모르시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저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왜 국제결혼을 꼭 매매원처럼 오늘 와서 내일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게, 그게 의문이어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국제결혼을 준비하시고 하시려고 하시면요, 그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를 찾는 거지, 내가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해보겠다, 근데 국제결혼에 어떤 문제가 있지, 이걸 생각하시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일의 앞뒤가 바뀐 거예요. 잘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